2021학년도 수특 과학기술 4번 지문입니다. 이 지문 제가 설명을 하려고 쭉 읽어봤는데 굳이 강의가 필요할 정도의 지문인가 싶을 정도로 지문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거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근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안 나왔고 여기서 유일하게 체크할 만한 부분은 이 연용량의 정의를 설명해주는 연용량은 물질이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 여기까지가 연용량의 정의고 그 다음에 설명까지 이해하려면 이 정도까지 밑줄을 그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문단을 보시면 이거를 한 줄 한 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거는 아, 과거에 사람들이 온도와 열량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도는 열량이다. 그러니까 온도가 같으면 온도가 같으면은 그 물질 서로 다른 두 물질의 온도가 같으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도 같고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일정한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동일하다라고 착각을 한 거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온도와 열량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열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열 용량이 뭐냐면 용량이라는 게 보통 어떠한 물체의 용량이라고 하면은 그 녀석이 무언가를 보관할 수 있는 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이 페트병의 용량은 몇이야? 생수 페트병의 용량은 몇이야? 종이컵의 용량은 몇이야? 다 다르죠. 페트병 뭐 1.5리터 용량이 1.5리터다. 종이컵 용량이 뭐 100ml다. 뭐 150ml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열에 그대로 적용을 해 보면 그 어떠한 물체가 보관할 수 있는 열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쇠구슬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물체에 똑같이 라이터로 10초 동안 가열을 한 거야. 두 개의 물체에 똑같이 라이터로 10초 동안 가열을 했어요. 쇠구슬을 만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엄청 뜨겁겠죠? 그쵸? 그런데 물을 10초 동안 가열했는데 물이 끓지 않았어요. 만져봤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온도가 두 개가 다르죠? 그쵸? 온도가 달라요. 그런데 그 두 물체에 가해진 열량은 라이터를 10초 동안 켰다라는 걸로 똑같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물체가 보관할 수 있는 열량 이상의 열을 가해버리면 보관할 수 있는 열 용량 이상의 열량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쇠구슬보다 훨씬 더 열을 많이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관하는 그 그릇이 넘치면 그때부터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끓일 때도 불을 켠다고 바로 끓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달궈지다가 끓잖아요. 그게 그 과정이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일 때도 물이 끓기까지 열 용량을 채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에. 그래서 열 용량의 개념은 이 문단 갈게요.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정립이 됐는데 그 중에 18세기 초에 파레나이트는 수온과 물을 온도가 다른 물에 각각 혼합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질량과 온도가 동일한 뜨거운 수온, 뜨거운 물을 각각 찬물에다가 섞었는데 이게 웬걸?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의하면 온도가 같아야 될 텐데 뜨거운 물을 섞은 게 뜨거운 수온을 섞은 것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았다 이거예요. 그 말인 즉슨 물이랑 수온이랑
그 물체, 그 분자, 뭐 아무튼 물이나 수은이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열의 양이 다르구나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돌리면 수은과 물을 지금 같은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 같은 온도까지 가열하기 위해서 든 에너지의 차이는 어떨까요? 수은이 더 조금 들고 물이 더 많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열 용량이 물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찬물하고 섞었을 때 그 보관되어 있던 열을 찬물에 넘겨줌으로써 온도가 높은 녀석, 온도가 낮은 녀석이 있으면 이렇게 비슷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은은 그 열 용량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물의 열 용량이 수은보다 크다라는 것을 밝혀냈대요.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물은 가장 익숙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온도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온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과인 학생들은 알 테지만 문과인 학생들은 모를 텐데 딱히 이 문장을 없애고 독해를 해도 전혀 어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문제에 나오면 또 다르겠지만 이런 거는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서 보니까 그거예요. 단위 질량에 가해진 열량과 예를 들면은 1g에 가해진 열량과 이에 따른 온도 변화의 비를 말한다라고 한대요. 이게 뭐 이거를 몰라서 이 지문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자기가 읽는 방식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문단 들어갈게요. 열용량이라는 용어는 18세기 중엽 블랙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블랙도 사람 이름이니까 동그라미 쳐야겠네요. 그는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열용량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온도가 같은 물체라도 서로 다른 양의 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금 계속 3분단까지 열용량에 대한 도입부인 거예요. 왜 열용량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열량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그걸 알려주고 실제로는 맞는 이 개념에 대한 맞는 설명은 무엇이냐 그것도 알려주고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블랙은 결국 온도와 열량은 같지 않고 열용량이라는 개념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온도와 열량을 구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물체가 지니는 열의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열용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이것은 열이라는 것을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간주하는 열소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열소론은 뭐예요? 열소론은 열이라는 것을 어떤 양을 가진 물질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간주하는 의견이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물체의 온도는 열소론도 그냥 체크만 해두고 문제에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물체의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정도를 나타내고 물체가 지닌 열은 그 에너지의 크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열소론에 근거하여 열의 양을 의미하는 열용량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을 물질로 간주를 했는데 사실 열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의 크기라는 거죠. 에너지는 물질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인데 물질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긴 하네요. 하지만 이 열용량이라는 단어는 좋은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본론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도입부였던 거고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우리가 응용할 만한 게 없었죠. 그냥 열용량이란 단어의 역사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열용량은 물질의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질의 성질로서 어떤 물질 1몰의 열용량은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대요. 값이 다르다고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당연한 거죠. 어떤 물질 X라는
X라는 물질 1몰의 열량 Q가 전달되어 물질의 온도 변화가 T도만큼 생겼을 때 이 물질의 몰 연용량이라는 녀석은 몰 연용량이 뭐예요? 1몰에 해당하는 연용량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바뀐대요. 이건 뭐예요? 열량 그리고 바뀐 온도 X라는 물질의 몰 연용량은 바뀐 온도분의 열량이다. 그러니까 1도에 해당하는 열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보시면은 만약에 열량을 3을 투입했을 때 3도가 바뀌었다면 이걸 이렇게 나누면은 1이 되니까 이것은 1도에 해당하는 뭐 1몰? 1몰을 바꿀 때?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그렇대요. 그냥 이 공식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열이 가해졌을 때 그 물질의 온도 변화와 몰 연용량은 반비례하죠. 온도 변화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인가요? 분모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고 앉아있네. 아래에 있는 게 분자 맞죠? 아래에 있는 게 분모인가요? 이 분모 아래에 있는 게 분모. 나 이렇게 병신 같아도 다 읽고 다 푼다니까. 아무튼 물질의 열이 전달되는 과정은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 두 가지로 나뉜다. 지금부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등적 과정과 등압 과정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일한 양의 기체가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된 공간에 갇혀 있고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기 문제를 보시면은 아마 그 피스톤과 뭐 실린더와 기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자, 외부로부터 기체에 열을 가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경우가 등적 과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등압 과정이래요. 보시면 피스톤을 고정시켜서 기체의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등적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피스톤이 움직여서 압력을 유지하는 등압 과정이 있대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읽어볼게요. 기체에 열이 전달되면 등적 과정에서는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갇혀있는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며 온도 또한 증가한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면 등압 과정에서는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것도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때 등적 과정이 등압 과정에서보다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간대요. 등적 과정이 뭐라 그랬죠? 피스톤을 고정시켜가지고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열이 전달됐을 경우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두 경우의 몰 연용량은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며 왜냐면 온도 변화가 다르니까요. 그쵸? 전해진 열량도 같고 그 다음에 바뀐 온도가 다르니까 몰 연용량도 다르겠죠.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겠어요? 등적 과정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적 과정의 몰 연용량이 더 낮겠네요. 그쵸? 온도 변화가 더 심했으니까 결과값이 더 낮게 나오겠죠. 분모가 더 크니까. 그래서 등적 열용량, 등압 열용량이라고
지칭을 한대요. 지우고 아래로 내려갈게요. 어떤 개 시스템이라는 것의 내부 에너지란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 이런 식으로도 에너지가 만들어질 이런 식으로도 에너지가 존재하고요.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한 잠재 에너지 등의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뭐예요? 모든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내부 에너지의 절대적인 값은 알 수가 없대요. 그냥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의 절대 값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재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했을 때 변화하는 변화량, 우리는 그러한 변화량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죠. 이러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 변화와 물 연용량 값을 이용해서 몰 연용량 값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대요. 등적 과정 뭐라 그랬죠? 부피를 일정하게 하는 거죠. 열이 전달되면서 전달된 열에 상응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등적 열 용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반면에 등압 과정에서는 뭐예요? 압력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그런 거죠. 들어온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기체가 팽창하며 용기의 부피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팽창일이라고 한대요. 이러한 경우 내부 에너지와 팽창일 두 에너지의 합을 엔탈피라고 하고, 따라서 등압 과정에서의 열 용량의 의미는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이라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공식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냥 줄글로 나온 것일 뿐이지. 정리 안 할래. 자, 내부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엔탈피의 절대적인 양은 알 수 없지만 온도 변화와 몰 연용량 값을 이용하여 쉽게 엔탈피 변화량을 추산해낼 수 있다. 연용량 개념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물질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물성을,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 나온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답지를 보세요. 답지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 그냥 공식을 그냥 줄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녀석은 자주 겪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용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역량에 따른 것 같네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여기와 여기라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최소한 2개 이상은 나와야만 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